네, 안녕하십니까. 카다마의 플스TV 대표 홍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다마의 플스TV는 지난 16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 단말기와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그 서초구에 있는 그 교육업체입니다. 한스 교육이라는 업체인데요. 대표님께서 오전 일찍 무선카드 단말기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업무 처리를 해드리고 오후에 제가 택배로 물건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무선카드 단말기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전에요. 그 한스교 원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무선카드 단말기 설치를 요청하셨는데요. 업무 처리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선카드 단말기죠. 이 무선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 처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오전에 처리해 드렸습니다. 바로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무선카드 단말기는 이 안에 유심칩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폰과 똑같아요. 스마트폰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통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무선카드 단말기도 통신사를 이용합니다. 이번에 제가 택배로 보내드린 무선카드 단말기는 KMC C600Q 무선카드 단말기입니다. 이 무선카드 단말기도 통신비가 11,000원씩 발생을 합니다. 통신사는 SKT고요. 그래서 오전에 개통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개통할 때 신분증이 필요하죠. 무선카드 단말기를 개통할 때는 신분증뿐만 아니라 통장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네, 업무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업무 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통할 때 서류가 세 가지가 필요해요. 개통을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9개 카드사가 있죠.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 농협, 하나, 신한우리 이렇게 9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가맹점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와 매장 사진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선카드 단말기 개통할 때 필요한 서류죠.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 통장, 대표자 신분증을 제가 한스교육 원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장 사진을 제가 받았습니다. 문자로요. 간판 사진. 간판이 없는 분도 있죠? 그러면 도로명 주소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한스교육 원장님으로부터 간판 사진 받았고요. 그리고 매장 출입문 사진을 제가 받았습니다. 매장 출입구 사진을 제가 받았죠. 그리고 안에 매장 내부의 모습 2장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업무 일을 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매장 내부 사진 2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진은 총 4장입니다. 간판 사진, 그리고 매장 출입구 사진, 그리고 매장 내부 사진 2장 해서 4장의 사진을 받고 그리고 서류 받았죠. 사업자 등록증, 통장, 신분증을 받고 그리고 가맹점 신청서를 제가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9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서를 일일이 제가 작성을 해드렸어요. 가맹점 신청서와 서류와 그리고 매장 사진을 이렇게 제가 9개 카드사로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오후에 9개 카드사로부터 허가 신청을 오전에 했잖아요. 오후에 다 허가가 나왔습니다. 하루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후 한 4시 반 정도에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 택배로 모든 업무가 처리가 되었죠. 개통 업무, 무선카드 단말기 개통 업무, 그리고 9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까지 저희가 모든 업무를 처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택배로 저희가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택배로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무선카드 단말기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전날 있죠? 그 전날 오전 10시경 이전에만 저에게 서류, 사업자 등록증, 통장, 신분증, 그리고 간판 사진, 그리고 매장 출입구 사진, 그리고 매장 내부 사진만 찍어주시면 그 다음날 바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원하시는 고객분이라고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직원이 가서 직접 무선카드 단말기를 들고 가서 설명도 해드릴 거고요. 기능과 사용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택배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로 보내드릴 때 제가 동시에 이번 한스교육 원장님께도 KMCC 600Q 무선카드 단말기의 사용 가이드 영상을 제가 20분, 30분짜리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죠. 그걸 문자나 또는 카톡으로 저희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고 사용 방법도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 납품해드린 KMCC600Q 무선카드 단말기 사용 가이드 영상은요, 제가 한 50개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에. 오늘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만들어 놨죠. 그 중에 하나를 보고, 보시면 금방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처리를 해드렸고요. 저희 카드단말기 포스TV는 무선 카드 단말기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유선 카드 단말기가 있죠. 그리고 매장 환경에 맞는 카드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오픈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제가 고객님의 매장 환경에 정말 가장 알맞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추천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설치까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관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드단말기 포스TV 대표 영규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선 카드 단말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무선 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코세스 벤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보시면 코세스 벤이죠. 그리고 모델명은 KMCC600Q 모델명입니다. 이 무선 카드 단말기 기능을 좀 살펴볼 텐데요.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안테나 표시가 떠 있죠. 통신비가 월에 11,000원씩 내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표시가 되어 있고요. 2월 20일입니다. 2월 28일이네요. 23시 5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명이 나오죠. 본 바브샵이라는 업체명이고 A센터가 저희 휴대폰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거래,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여기서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래 취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행한 현금 영수증도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여기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 취소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도 있죠. 취소 버튼을 눌러서. 자, 그리고 영수증이 들어가는, 여기 영수증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로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뒤로 잡아 당겨 주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수증이 들어가죠. 영수증 교체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수증은 이렇게 그냥 넣으면 돼요. 영수증을 넣고요. 그리고 닫지 마시고, 이렇게 닫지 마시고요. 영수증을 이렇게 밖으로 빼시면 됩니다. 밖으로 뺀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 KMCC600Q라고 쓰이는 이 부분을 힘껏 눌러 주십시오. 딱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올바른 용지 교체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가 백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글씨는 이 부분이 글씨가 쓰여 있죠. 글씨가 쓰이는 부분은 뒤로 가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백지가 쓰이는 부분은, 백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죠. 앞부분은 백지, 뒷부분은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용지를 뜯을 때는 밑으로 이렇게 뜯어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또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해야 이렇게 깨끗하게 용지가 절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에는 여기 이제 충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충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셋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립니다. 그리고 리셋이라고 쓰이는 이 부분을 뭐 이쑤시개나 볼펜이나 뭐 바늘로 눌렀다가 떼면 다시 재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오작동 났을 때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죠. 스캐너를 통해서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뭐 제로페이라든가 그리고 네이버페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웹카드 등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캐너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바코드나 또는 QR코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바코드나 QR코드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뚜껑이 있죠. 뚜껑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있죠. 배터리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 안에는 유심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가 매월 11,000원씩 발생을 합니다. 이 KMCC600Q 무선카드 단말기는 통신사가 SKT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끝까지 잡고요. 딱 잡아당겨주면 금방 빠집니다. 배터리 가격은요, 보통 한 16,000원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뚜껑을 열어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펜은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 사용하는 펜인데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카드 결제를 할 때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으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은 마그네틱을 결제할 때 씁니다. 보통 카드 같은 경우는 이 칩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칩이 망가지면 이 카드를 집어넣어도 이 무선카드 단말기가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뒤집어 보면 여기에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에도 이 카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죠. 무슨 카드 번호라든가 유효기간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칩이 망가졌을 때는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는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이렇게 결제를 하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칩이 우선적으로 거래를 하죠. 우선 거래입니다. 칩을 넣었을 때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카드를 집어넣어 줍니다. 집어넣을 때는요, 이 칩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액을 입력하라고 하죠. 멘트대로 잘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1,480원.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고객 전표를 출력할 거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님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영수증을 드릴까요? 영수증이 필요하면 1번이겠죠? 그럼 2장 나옵니다. 잠깐 멈추죠. 이때 뜯습니다. 또 한 장 나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장 나오죠? 이거는 가맹점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두 개의 용지는 물론 이렇게 결제를 한 다음에 고객에게 카드와 영수증을 이렇게 함께 드리면 되겠죠. 근데 요즘에 영수증을 가져가길 원하는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결제를 해봤습니다. 1,480원을. 자, 영수증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승인 번호입니다.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송장 번호죠.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 번호예요. 영수증을 한번 살펴볼게요. 영수증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죠? 본 바버숍이라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카드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현대카드고 거래 일시가 나와 있고요. 카드 번호와 거래 일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맨 밑에는 결제 금액이 나와 있죠. 결제 금액과 함께 여기 승인 넘버라고 나와 있죠. 승인 NO. 이게 승인 번호입니다. 승인 번호는 8자리예요. 카드 취소할 때 승인 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카드를 영수증을 제가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카드를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자,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자, 5만 8천 원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래 금액이 나오죠. 거래 금액은 5만 8천 원이고 할부를 몇 개월로 할 거냐. 자, 이때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 여쭤봐야 됩니다. 고객님 할부를 몇 개월 해드릴까요? 어떤 분은 일시불,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4개월 이렇게 원하겠죠? 자, 일시불을 원하면 어떠한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요. 자,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일시불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을 원하면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운 버튼 있죠? 노란색. 지운 버튼은 숫자를 지울 때 쓰는 겁니다.
자, 4개월은 4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일시불은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일시불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영수증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카드를 빼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세팅을 한번 할게요. 제가 원래 5만 원 이상은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서명 세팅을 제가 안 했네요. 다시 서명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명 세팅을 해야 되겠죠? 13번이네요. 전자서명 설정, 사용을 바꿔야 되는데. 자, 됐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 조금 있다가 5만 원 이상 하면 다시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취소를 할 때는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거래 취소. 또는 여기 취소라고 쓰여있죠. 하얀색 버튼.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과 3번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하루에도 신용카드를 여러 번 결제할 수가 있겠죠. 뭐 어떤 매장 같은 경우는 뭐 50회, 100회 결제하는 매장도 많습니다. 어떤 매장 같은 경우는 뭐 30회, 어떤 매장은 40회 이렇게 결제를 하는데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직전 취소.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직전 취소 눌러볼게요. 3번. 자, 58,000원이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현대 이마트 카드고 카드 번호 나와 있고 58,000원. 맞으면 1번 진행이죠. 자, 취소가 되겠죠.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 고객님 영수증 필요하나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2번, 아니요. 그래도 한 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8,000원이 취소가 됐으면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 취소할 때는 쉬워요. 근데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취소로 다시 들어가시고, 자,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거죠. 1,480원은요. 자,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눌러주고, 자, 이때 카드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카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카드를 넣어볼게요. 일단 카드를 넣는 게 중요합니다. 넣으면 어떻게 뜨나요? 바로 원거래 일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거래 일자. 이 원거래 일자는요, 언제 그 카드를 거래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거래한 날짜가 언제죠? 그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어제 했으면 어제는 27일이죠.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정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정정 버튼은 없습니다. 지움 버튼을 하면 되겠죠. 지움을 눌러볼까요? 여기 노란색 지움 버튼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28일이 아니고 27일로 바꿔주면 되겠죠. 지우면 지움 버튼을 통해서 누르면 지워지죠. 또 지워지죠. 28일입니다. 오늘은. 자, 원거래 일자 개념 아시겠죠? 28일이니까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승인 번호 누르라고 합니다. 취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승인 번호라고 얘기했죠.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승인 넘버라고 되어 있죠. 1,480원짜리 0056-5890 0056-5890. 자, 승인 번호는 8자리입니다. 입력 1,480원입니다. 입력 취소가 되겠죠?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할까요? 고객님 영수증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그러면 1번. 자, 결제됐죠? 마이너스 1,480원 취소됐고요. 또 1,480원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제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다시 5만 원짜리 한번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아까 중요한 그 서명하는 게 나오지 않았었죠? 카드를 다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59,000원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여기서 어떤 멘트가 나오나요? 할부는 몇 개월 내드릴까요? 라는 멘트가 나오죠. 그러면 일시불을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 눌러도 됩니다.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 물론 3개월을 원하면 3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이지만 일시불을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어요. 서명하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렇게. 아까는 서명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영수증을 출력할까요? 고객 영수증을 출력할까요? 출력 안 할게요. 그래도 한 장은 나옵니다. 이렇게 취소해 보겠습니다.
자,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또는 여기를 눌러도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전이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3번 직전 취소. 자, 이마트 카드죠. 그리고 59,000원짜리 맞습니다. 1번 진행. 취소가 되겠죠. 고객 전표를 출력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한 장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9,000원이 취소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삼성페이 결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페이 결제는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삼성페이가 어떤 거냐면요. 스마트폰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해서 이게 삼성페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나오죠. 삼성페이 결제할 때는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이쪽이. 고객 카메라가 있는 쪽이 뒷면이죠. 이 뒷면을 어디에다 갖다 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다 갖다 대면 돼요. 이 밑부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대볼게요. 이렇게. 자, 금액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다시 한번 대보겠습니다. 다시 종료하고 자, 대볼게요. 자, 금액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3,690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객 전표를 출력할까요? 하면 필요하세요? 1번. 예. 그래도 한 장은 나오겠죠? 뜯고요. 자, 이렇게 또 뜯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해서 비스듬히 또는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뜯어주면 됩니다. 자, 다시 취소 버튼, 거래 취소. 그 다음에 직전이죠. 3번이죠. 마지막에 결제한 거니까 3번 직전 취소. 자, 삼성카드고 카드번호 나와 있죠. 그리고 3,690원 맞죠. 1번 진행. 자, 출력할까요? 고객 전표? 필요 없다고 합니다. 2번. 그러면 이렇게 한 장만 나오겠죠. 마이너스 3,690원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 이거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카카오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본 바버샵이라는 업체가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으면 카카오페이 결제가 됩니다. 물론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등록이 안 돼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결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결제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페이 눌러주시고 자, 비밀번호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비밀번호 입력하면 되겠고요. 카카오페이. 자, 이렇게 QR코드와 또는 바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간편 결제라고 합니다. 자, 이런 QR코드나 또는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이 스캐너입니다. 이 스캐너를 활성화시켜서 이 바코드와 QR코드에 갖다 대면 읽혀져요. 한번 해볼게요. QR코드로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자, 이 QR코드를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 일이 있죠. 뭐냐면 스캐너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스캐너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1번 신용거래입니다. 자, 눌러주시고 1번 신용거래를 눌렀어요. 자, 누른 다음에 1번 신용승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코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뜨죠. 바코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그죠? 이때 바코드를 이 스캐너에다가 이 QR코드 있죠. 이 QR코드를 갖다 대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먼저 좀 카메라를 멀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반짝반짝하죠? 여기다 이렇게 대면 돼요. 이렇게 갖다 대면 자, 보세요. 확대를 해볼게요. 또. 이렇게 자동으로 유효기간과 카드번호가 들어가는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들어가죠. 유효기간은 그냥 이 상태에서 입력하면 돼요.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유효기간을 눌러야 되나요? 잠깐만요. 유효기간을 눌러야 되나요? 유효기간 아닌데요? 다시 해볼게요. 자, 신용거래. 죄송합니다. 신용승인을 하는 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설명할게요. 자, 여기 스캐너 이제 고객이 이런 QR코드 거래를 원하면
여기 신용거래를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간편결제 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면 돼요. 네, 간편결제 자동을 눌러요. 신용 승인을 눌러주는 게 아니고 간편결제 자동을 눌러줘야 됩니다. 5번. 자, 먼저 금액을 받을 결제 금액들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때 바코드를 리더기에 읽히거나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이때 보세요. 스캔에 불이 들어왔죠? 이걸 아까처럼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거래가 되죠. 근데 미등록 가맹점은 뜨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미등록 가맹점을 뜰까요? 이 본 바버숍이라는 매장은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매장이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카카오페이 가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요거, 이걸로 웹카드로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웹카드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웹카드는요, 이런 게 웹카드예요. 여기 보시면 신한카드라고 있죠. 이 신한카드가 웹카드예요. 요즘에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죠. 만약에 본인이 신한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플레이스토어나 웹스토어에서 신한카드 웹을 다운받고 본인의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웹카드입니다. 자, 신한카드 웹카드 결제 방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신한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코드와 QR코드 결제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럼 비밀번호를 눌러보겠죠. 비밀번호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QR코드가 생성이 되죠. 또는 바코드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이렇게 내밀면 어떻게 한다고요? QR코드를 내밀면 신용거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신용거래를 누른 다음에 5번 간편 결제 자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번 금액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때 바코드를 리더기에 읽히거나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바코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죠. 이때 됩니다. 자, 확대를 해볼게요. 멀리 해볼게요. 그리고 결제해 보겠습니다. 불이 들어왔죠? 되는 겁니다. 띵 소리가 났죠? 입력. 자, 결제됐죠? 이렇게 본바버숍에서 이 3,698원을 결제했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카드 결제할 수가 있어요. 다시 그러면 한번 취소해 볼게요.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 다시 준비를 해 볼게요. 제가 취소 준비를요. 결제 취소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하면 돼요. 일단 그러면 생성됐죠. 자, 그러면 신용카드를 취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신용거래를 눌러주시고 다시 죄송합니다. 취소를 눌러야 되겠죠. 거래 취소. 그리고 여기서 웹카드죠. 5번이 웹카드입니다. 제가 웹카드라고 얘기했죠. 5번이 웹카드예요. 5번 웹카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5번. 자, 보세요. 원거래 매출일자에 나오죠. 원거래 일자. 이게 뭐냐면 언제 거래했느냐 그겁니다. 오늘 맞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승인번호 들어갑니다. 승인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죠. 45388-667. 자, 입력. 금액은 3,698원. 입력. 다시 바코드 대기 중. 이렇게 되면 돼요. 이걸 이 스캐너에다가 여기를 갖다 대면 돼요. 자, 볼게요. 이렇게. 자, 입력. 취소되겠죠? 취소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매장에요. 손님이 오셔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QR코드를 내밀거나 이렇게 QR코드를 내밀거나 바코드를 내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 어떤 거였어요? 이 스캐너를 활성화시키면 된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5번을 누르고 신용거래를 누르고 5번 간편결제 자동을 눌러주면 된다. 그리고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하고 이때 불이 들어왔을 때 바코드와 QR코드에 갖다 대면 결제가 이루어진다 라고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여기 현금 영수증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 가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KMCC 600Q 무선카드 단말기입니다. KMCC 600Q 무선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삼성페이 결제, 카드 결제, 그리고 웹카드 결제,
뭐 카카오페이 결제도 제가 시도를 해봤고요. 삼성페이 결제도 해봤습니다. 자, 사용 가이드 영상을 제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 가이드 영상을 보시고 기계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유용한 사용 가이드 영상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